이 나라는 2500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나라, 이란. 도대체 왜 안 망할까요? 이란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란은 문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이란이지만 과거 이름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기원전 550년 한 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키루스 2세. 이 사람은 작은 부족에서 시작해 당시 강대국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냅니다. 이 제국은 단순한 정복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을 통합했고 각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했고 행정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최초의 글로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에는 놀라운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복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화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완전히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왕 다리우스 1세. 이 사람은 제국을 완성합니다. 전국을 도로로 연결하고 세금 시스템을 만들고 중앙행정을 구축합니다. 특히 왕의 길이라는 도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물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페르시아는 세계 1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는 무너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란은 달랐습니다. 나라는 무너졌지만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화와 섞이면서 더 강해집니다. 이후 다시 등장한 왕조, 사산 왕조. 이 시기의 핵심은 이란의 정체성 복원입니다. 페르시아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종교가 정리되고 강대국으로 다시 성장합니다. 그리고 7세기 이란 역사 최대 사건이 터집니다. 이슬람 정복. 아랍 세력이 들어오면서 종교가 바뀌고 정치 체제가 바뀌고 사회 구조가 바뀝니다. 하지만 이란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어를 지켰고 문화를 지켰고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겉은 바뀌었지만 속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란은 정복당해도 사라지지 않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났고 항상 자기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란은 왜 시아파 국가가 되었을까? 그리고 중동 갈등의 시작을 완전히 이해시켜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은 강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나라일까요? 이란이 중동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시아파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전 세계 이슬람의 약 90%는 수니파입니다. 시아파는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란만 시아파일까요? 이걸 이해하면 중동 싸움의 절반은 이해됩니다. 이야기는 16세기로 돌아갑니다.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일 1세. 이 사람은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정치, 군사 모든 걸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파비 왕조를 세웁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친 결정을 하나 합니다. 이란을 시아파 국가로 만듭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거의 모든 주변 국가가 수니파였습니다. 즉, 이 선택은 싸움을 선택한 겁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권력. 시아파는 정치적으로 결속이 강한 구조였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통제하기 쉬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를 시아파로 바꿉니다. 심지어 강제로 바꿉니다. 이게 지금 이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동 갈등이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는 수니파의 중심 국가입니다. 반대로 이란은 시아파의 중심 국가가 됩니다. 이때부터 고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란 vs 사우디. 이건 단순한 나라 싸움이 아닙니다. 종교, 정치, 권력 모든 게 걸린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예멘 전쟁, 시리아 내전, 이라크 갈등 뒤를 보면 항상 이란과 사우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란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 종교가 곧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경제보다 신념을 선택합니다. 외교보다 종교를 선택합니다. 이게 지금 이란이 독특하고 강하고 위험한 이유입니다. 결국 16세기 한 선택이 지금 중동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란 vs 사우디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진짜 이유를 완전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아니면 결국 돈과 권력일까요? 이란과 사우디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나라 싸움이 아닙니다. 중동 전체를 흔드는 전쟁의 구조입니다. 핵심은 딱 세 개입니다. 종교, 권력, 돈. 먼저 종교.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서로를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이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견제하고 막고 싸웁니다. 두 번째, 권력. 중동에서 누가 왕이냐 이 싸움입니다. 이란은 혁명 이후 반미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중동 전체에 영향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반대로 사우디는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즉 구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란 버서즈 사우디, 뒤에는 미국 버서즈 반미, 이 구조입니다. 세 번째, 돈, 바로 석유입니다. 중동은 세계 최대 에너지 지역입니다. 누가 영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더 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직접 전쟁을 잘 안 합니다. 대신 다른 나라에서 싸웁니다. 이걸 대리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멘, 사우디는 정부 지원, 이란은 반군 지원, 시리아, 이란은 정부 편, 사우디는 반대편, 이라크. 둘 다 영향력 싸움.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중동 분쟁 거의 대부분 이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란과 사우디는 멈출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권력, 돈, 세 개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란 혁명의 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싸움은 종교 때문일까요? 아니면 결국 돈 때문일까요? 댓글로. 이란에서 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9년 이란 역사 최대 사건, 이란 혁명.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국가가 뒤집힌 사건입니다. 당시 이란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팔라비 왕. 이 왕은 나라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경제 성장, 석유 개발, 도시 발전.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성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속이었습니다. 왕은 미국과 손을 잡고 서구식 문화를 강제로 밀어붙입니다. 복장 규제 완화, 종교 약화, 서구화 정책. 이걸 국민들이 싫어했습니다. 특히 종교 세력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점점 불만이 쌓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국회 권력 남용, 기밀 경찰. 국민을 강하게 억압합니다. 결국 폭발합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시작됩니다. 학생, 노동자, 종교인 모두가 거리로 나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 호메이니. 이 사람은 망명 중이었지만 녹음된 연설이 전국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왕은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이란을 떠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사라진 자리 누가 들어왔을까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 이슬람 성직자가 권력을 잡습니다. 이게 지금 이란입니다. 이슬람 공화국 국가의 중심이 종교가 됩니다. 법도 종교, 정치도 종교, 모든 것이 종교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하나로 이란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친미 국가에서 반미 국가로, 서구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미국과 충돌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란이 왜 미국을 극도로 싫어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이 계속 있었다면 이란은 지금 더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더 맞는 선택일까요? 댓글로. 이란이 왜 미국을 이렇게까지 싫어할까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이야기는 1953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이란에는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석유. 이란의 석유를 외국이 아니라 이란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석유는 영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사데그는 석유를 국유화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돈줄이 끊기는 상황. 그래서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CIA 쿠데타. 미국 정보기관이 이란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모사데그는 권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인물왕 팔라비 왕이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국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를 외국이 지배한다. 이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미국 대사관 점거. 이란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외교관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무려 444일
이 사건 하나로 미국과 이란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경제 제재 군사 긴장 외교 충돌 끊이지 않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은 과거의 나라를 무너뜨린 존재,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은 위험한 국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게는 단순히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역사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란은 미국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 이란이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핵 문제부터 전쟁 가능성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과 미국 누가 더 문제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란은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 핵 문제, 전쟁 가능성, 경제 위기, 이걸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핵이라는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란은 핵은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 개발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강력한 제재를 걸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 경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 제한, 금융 차단, 외국 투자 감소, 결과는 물가 상승, 실업 증가, 국민 생활 악화. 그래도 이란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 가스. 이란은 세계 상위 수준의 에너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 가능성. 이란은 직접 전쟁보다 간접 전쟁을 합니다. 중동 여러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과 가장 긴장 관계인 나라입니다. 충돌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란을 주목합니다. 정리하면 이란은 핵 문제, 경제 제재, 군사 긴장, 이 세 가지로 항상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25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복당해도 살아남았고 위기를 겪어도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란입니다. 강하고 위험하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이걸로 이란 시리즈는 마무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은 앞으로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위기가 올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